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규제에 대해서 좀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방금 어떤 분에게 이메일 답장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몇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할 얘기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 또 나온대요. 또 나온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짜고짜 선이다 악이다 따지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은 제 스스로 평가를 해봤을 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여러분에게 뭔가 생각하게끔 저랑 같이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이슈를 던져드리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메일 답장한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약간 고리의 대출이에요. 캐피탈이나 P2P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물론 저는 그거 상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있다는 사실만 안내를 해드려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냥 다짜고짜 말씀드리면은 대출 규제를 자꾸 하면은 서민들을 고리 대출에 노출시키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P2P 업자랑 캐피탈 쪽은 신이 났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돌이켜보면은 벌써 26번째 넘었죠. 사실은 이제 규제라는 이름을 안 쓰는 거지 대책이란 이름을 써서 지금 30번 가까이 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감히 질문을 던져요. 30번이나 규제한 이유가 뭡니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니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마루타 실험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고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만 좀 하자요. 근데 제가 정말 약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하자고 하면은 이런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쫄리냐? 왜 이제 요번엔 진짜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신데 자꾸 그런 분들이 나서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규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잡히겠어요? 아니 제가 이거를 따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0번 가까이 대책이 나왔고 효과가 없었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계 대출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따로 만들기가 좀 지금 버거운 상황이어서 안 만들지만 가계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부채가 지금 문제예요. 가계 부채는 여러분 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집 사가지고 대출 못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가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예전에 지방에 역전세 나가지고 투기꾼들 유동성 시장이나 무너졌지 지금 내 집 마련해서 내 집 한 채 사서 대출 받아 샀는데 그 대출이자 못 내가지고 집 나오는 경매 거의 없어요. 사업하시던 분들이 나오잖아요. 자영업자분들 무너지고 있는 건 알지만 그걸 끼워 맞춰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도움을 드려야 되고 대출을 풀어드려야죠. 대출 규제가 또 나왔어요. 전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에요. 이거 소용없어요. 왜냐? 벌써 문의가 오는 내용이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내년 전세대출 규제 전에 막차 타자, 중개업소 북새통 이런 데가 지금 벌써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대출을 나오는지 카페에 들어가면 서로 정보 공유하는데 거기 대출 상담사분들이랑 P2P 안내업자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P2P를 받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몇 가지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집값은 원래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있는 이유도 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집값이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왜? 국가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으니까요. 국가가 왜 그렇게 발전을 했느냐? 여러분들 유권자가 국가 개발, 뭔가 개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현금 뿌리기를 해줘야지 좋아하거든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제 온 사방이 증거입니다. 현금 살포하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금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현금 가치가 내려가면 뭔가 희소성을 띠고 있는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경제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빵을 먹고 싶어 하는데 빵의 개수가 부족하면 빵의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빵의 개수가 그대로지만 시중에 돈을 살포하면은 빵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집은 필수제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화폐를 계속 뿌려대면서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땅값 올라가죠. 땅값은 왜 올려요? 사실 땅은 LH가 파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하고
지금 토지 보상금이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거기다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원자재비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인건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보상비 올라갔지. 보상비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땅값 올라갔지. 인건비 올라갔지. 건설할 때 원자재값 올라갔지. 건설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올라갔지. 분양하우스 빌리려면 또 그것도 돈 올라갔지. 모든 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같은 폭등이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비정상이겠지만 원래 집값은 차분히 올라왔고 그 안에서 국가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우리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쓰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경제를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집을 사주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가면서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거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이거를 왜 드렸냐면은 대출 규제랑 검색을 하면은 예전에 안 뜨던 게 연동으로 떠요. 그죠? 보면 어떤 규제를 한 달만 뜨는 게 아니라 대출 규제 후폭풍, 올 분양 쏠림 심해진다. 내년 전세 대출 규제 전에 막차 타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대선 전까지 거래량을 줄이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대출 받으려고 긴 줄을 섰던 분들, 밤잠을 설쳤던 분들, 고리 대출에 이미 계약을 해버린 분들, 계약을 포기해버린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해보고 아니네 하고 발 뺐다가 딴 걸로 하면 그만인가요? 전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너무 많아요, 규제가. 지금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세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30번의 규제가 나왔고 여태까지 사람들은 항상 어떤 부작용, 풍선 효과 아니면 다른 자기만의 생존할 길을 찾아갔거든요. 그럼 이번엔 못 찾을까요? 여러분 집값을 이렇게 때려잡는데 사람들이 집을 왜 사겠어요? 투기꾼들은 집을 잘 못 사요. 지금 지방의 소액 투자 외에는 잘 못 사요. 투기꾼들은 세금 피해서 뭐 오피스텔이나 생숙 이런 거 합니다. 걔네는 따로 있다고 쳐도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로 실수요자가 정말 많아요. 이건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요. 외지인 거래가 많은 거는 돈이 없으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집을 왜 사겠어요? 꼭 사야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출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전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걸 찾아가시겠죠.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서로 돈을 빌려주는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는데 우량한 건전한 은행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돈을 빌리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 부작용은 이분들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터질 거예요. 이러면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고 솔직히 사채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은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대출을 옛날보다 덜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깐깐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이대로 문제가 생기면 전세 대출 또 다시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해서 뭐 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통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예전부터 시스템이 안전 잠금 장치가 돼 있었잖아요.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집을 살 때 사실은 영끌이 안 됐었거든요. 다들 영끌 하는데 집값의 반이나 반 이하만 빌려주는데 영끌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는 이번에 대출 규제 때문에 부작용으로 많은 서민분들이 피해보는 걸 직접 봤거든요. 어차피 대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예전부터 안 나왔어요, 여러분.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집을 투기하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한동안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이거는, 저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상황에서조차 집이 꼭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 전세를 꼭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좀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 하도 답답해서 좀 영상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출을 받고 자기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투기꾼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규제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대출 규제를 피해서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은 여러분 그냥 돈 빌려주는 겁니다. 새끼리 생겨요. 옳지 않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남겨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